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솔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이 뉴스 막 시작하기 전에 예, 이 기사를 좀 보니까 예, 예, 지금 120m 떨어진 양궁장에서 활을 쐈는데 예, 이제 오바리대가 예, 이제 세워놓은 SUV 예, 예, 차량 뒤쪽을 뚫고 들어갔어. 예, 예. 애 카시트에 박혔대요. 엄청 그 양궁 위력이 굉장히 세기도 하지만 또 그 자동차 철판이 그렇게 약하네요. 근데 이 차가 예, 뭐 콤팩트 SUV도 아니고 예, 펠리세이드인가 뭐 요즘 그 현대에서 그렇죠. 노는 제일 예. 비싼 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거 차 가격도 제법 하는 차일 건데. 비싸겠죠. 예. 근데 그 차가 강판이 강판이 그러니까 화살에 뚫.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총알도 막잖아요. 예, 그렇죠. 화살 그 총도. 그러니까 총알을 쏘면 밑으로 그 숨잖아요. 예, 예. 거기 저기 뭐냐 창문 밑으로 숨어 피하는데 뭐 총알은 100% 뚫리겠네요. 총알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차를 무슨 종이로 만드는지 이게 화살에 저리 뚫릴 정도면 사고 나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 총알 피하는 것도 그 아래 숙여도 소용 없겠네요. 서양 차들 같은 서양의 경찰차들 예, 보면 예, 총격전 벌어지면 문짝 예, 예. 뒤에 다 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저렇게 화살도 뚫리는데 총알에는 참 한국 차 그 강판 강도가 좀 신경 써야 될 거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살에 뚫린 예, 한국 최고급 SUV 예, 참 기가 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요 근래 보면 예. 그 아동 학대가 좀 많이 있어요. 아동학대 그래. 요 근래에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되면서 문제 의식을 예. 느끼게 돼서 예, 법안도 아동학대 금지법 법안도 네. 나오고 그런 걸로 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아동학대는 진짜로 그 아이의 예. 평생을 좌우하는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 참 황당해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아동 학대하는 사람 중에 뭐 이 계모 계부도 있지만 네. 한 사람은 자기 친엄마나 친아버지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애들을 저렇게 학대하는 심리가 어디 있을까요? 또 강아지나 뭐 동물도 우리가 학대하기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애를 힘이 없다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갑자기 아동학대 이야기하니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어렸을 때 예, 미국에 그 이민 간 사람이라든지 여행 가서 예, 예. 자기 자식을 체벌했는데 옆집에서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예. 뭐 이렇게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제. 예. 참 그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뭐 건절책이 부모에 의한 체벌도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냐 예, 체벌 금지법 법으로 예.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그건 발상 자체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법이 예. 참 저는 그 필요 없는 법들도 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국회의원의 그 성적을 매길 때 예. 그 얼마나 많이 법안을 발의했는가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성적표를 매기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필요 없는 법을 자꾸 만들면 국민들만 피곤해지거든요. 예, 국민들만 자꾸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실제로 저희 의료 관련해서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법이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 바로 법이 만들어져요. 예, 이런 그 법 만능 사회는 뭐 원하는 결과를 법이 만능을
차지한다고 원하는 사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튼 그 부모가 체벌해야 될 때는 체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예. 뭐 부모 체벌 아동 학대 차원에서 부모 체벌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면이 바뀌어야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예. 법은 아동 학대 금지법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부모 체벌 금지법까지 만든다는 건 너무 과잉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예. 주변에 그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서로 예. 어느 정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 바로 이렇게 그 경찰이 나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아이의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제대로 크지를 못하거든요. 굉장히 큰 타격을 뇌 줘요. 크기도 그렇고 뭐 스트레스에 몸의 약해지고. 크기도 또 예. 그렇고 예. 그리고 신이 다 멍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가 커서 또 아동 학대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참 그 아동 학대라는 부분에서 사회가 네, 다양하게 아동 학대를 포착해서 네, 그리고 또 가족 부모의 친권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존중하기보다는 네. 학대받는 아동의 입장에서 신고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런 걸 알려주는 그 체벌이 뭐 학대 수준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학대 수준까지 간다면 그건 바로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번에 그 위안부 네. 저 연남동 쉼터에 예, 그게 뭐 소장이라고 하던 손영미 씨 예, 예. 이름만 소장을 해줬지 14년 전부터 뭐 8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너무 헐값에 거의 그 모든 예. 그 파출부 역할까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식사라든지 거기 쉼터 청소까지 다 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착취를 당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일 한다라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열정 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착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80만 원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분이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이분이 뭐를 주도적으로 했겠습니까? 어떤 일도 권한도 주도적으로 없고 뭐 예. 예. 근데 왜 이분이 자살을 해야 되는지 그때 정신적으로 누가 그렇게 심하게 압박을 줬는지 그런 거를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인을 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자살 사건이라도 이 경우에는 또 중요한 사회적 비리나 횡령, 예, 고의청해 예, 예.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 발생된 예, 혐의와 예, 또 이 손영미라는 사람의 자살은 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또 그 점에 계속 그 뭐 트윗 같은 SNS에 예, 손영미 씨 개인 계좌로 예, 예. 2017년에 예,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돈을 받았다. 예. 부의금 거기로 계좌. 부유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손영미 씨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켰으니까 이름을 그렇겠죠. 빌려준 거 예, 아니겠습니까? 통장을 빌려줬겠죠. 예. 그러면 손영미 씨라는 사람은 그 지금 윤미향이하고의 관계로 봤을 때 예, 예.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인 모양인데 뭐 14년 전에 만나가 예, 예. 우리 여기 와서 해주라 해서 올라왔다 하면 거의 가족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분이죠. 예, 예. 가족이 뭐 어떤 사정이 어떻든 예, 예. 이 자신과 이렇게 걸리는 밀접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예. 그 이런 일을 14년 동안 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 된 일도 예,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3번 이상을 사표를 냈다고 예.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그는 이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 스트레스나 뭐 스트레스 어떤 많았겠죠.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예,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할머니들이 심술을 부리면 뭐 다 받아줬다. 그렇겠죠. 뭐 그러면서 뭐 밖에 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둘이 소주 마셨다 이런 이야기도 예, 예. 윤미향이가 적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할머니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마른 소장이라 달고 뭐 그릇한 이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형태는 할머니들 빨래하고 밥에 예, 예, 뭐 그렇죠. 잠자리 봐주는 예, 청소하고. 예. 예, 뭐 사찰의 보살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면 저는 정말 남들은 다 말을 안 하는데 도대체 그 손영미 씨한테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윤미향. 예. 아, 윤미향이가 예, 예.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최근까지 월 80만 원 받고 그런 힘든 일을 했는지. 이게 노인들 모시고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요. 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부분에 네.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까다로웠을 예, 예, 보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윤미향이가 지 명의의 개인 계좌로도 조의금 같은 걸 예. 뭐 4번 예. 9차례에 걸쳐서 받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네, 있어요. 네. 기부금을 받았죠. 그 자기 명의로 받은 기부금은 자기가 어떻게 썼다고 어쨌든 억지로라도 둘러쓸 그렇죠. 뭐 예. 그 명분은 나름대로. 뭐 예. 계산해 놨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손영미 씨 계좌로 받았다는 거는 자기가 너무 받으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속셈이 뻔해지니까 예. 예. 계좌를 빌려가지고 또는 통장을 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가 네, 네. 도장이나 예. 그렇게 해서 돈은 자기가 찾아 쓰고 그랬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손영미 씨가 예. 자기 그 저기 계좌에 네. 있는 돈을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공적이 쓰든 사적으로 쓰든 쓸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계좌하고 통장도 그거를 사용한 사람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통장 도장 둘 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자살을 하고 또 그 자살에 윤미향이 예. 비서가 연결되고 비서도 또 저기 뭐 정의연의 예, 예. 간사 간사 뭐 직원이었던 사람이면 예, 예. 그럼 이제 정의연의 직원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국회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또 자살자 발견 이후에 예. 자살의 어떤 배경을 조사를 하고 장례를 치르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그렇죠. 어제 뭐 장례 치르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미스테리한 게 제가 먼저 다 큰 어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파주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그 비서관을 보낸 거거든요. 윤미향 의원 비서관을 파주로 보낸 건데 보통 몇 시간 연락 안 된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사이에 그 전에 이렇게 그 손영미 씨가 죽겠다라는 자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그게 걱정이 돼서 거기 그렇게 간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또 저기 뭐냐 또 한 가지는 그 경찰이 이야기한 거는 자기 경부 압박으로 사망을 했다고 나오는데 기사에는 그러니까 목을 맨 건지 목을 맨 거하고 경부 압박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원래 스스로 자기 경부를 압박해서 자살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법의학 책에 보면. 이렇게가 예, 스스로. 왜냐하면 압박을 시도하다가 그 상태가 나빠지면 손에 힘이 빠지면서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액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법의학 책에 되어 있는데 그 경찰에서는 확실하게 목을 맨 건지 목을 맸다면 목을 맸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경부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기사에 나와서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럼 주저흔이라는 게 뭐 발견됐다고요? 주저는 예, 이제 예.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때 한 번에 단칼에 자기 동맥을 끊으려고 이제 손목을 그었다고 합시다.
이게 자기가 자기 팔을 긋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비고 몇 번 이제.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주저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난 거를. 그래서 뭐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주저흔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타살의 경우도 주저흔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타살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절친한 경우.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다가 아, 한번 때렸는데 바로 때리지 못하고 또 그런 그리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아는 지인에 대해서는 주저흔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절친했던 사람. 그래서 세상 일은 네. 모든 게 이 때와 시가 중요한데 네, 29일 날 이제 그 계좌 예, 글이 SNS에 올랐다 그러고 네. 5일 날도 올랐다 그래요. 예, 누군가가 이 손영미 계좌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예, 이렇게 익명으로 띄우니까 예. 윤미향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그 돈을 손흥민 씨가 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연히 자기로 모든 의혹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신경 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씨가 말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예, 윤미향이가 빼박 그렇죠. 사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름만 빌려줬고 통장하고 네, 통장은 네. 저기서 알아서 썼고 예, 나는 그 돈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황 끝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 종결되는 거죠. 예, 곧바로 뭐 아마 윤미향은 예, 이제 저 사법 처리가 횡령 되지 뭐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할머니 뭐 저럴 때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뭐 제가 볼 때 한 1, 2천만 원 이상 들어왔을 거거든요. 더 들어왔을 거예요. 더 들어왔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수천만 원이 자관 들어와서 꽂혔는데 그러면 이제 손영미 이제 씨한테 윤미향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 그거는 이제 네가 그도가 예, 뭐 쉼터 운영하는데 살림살이에 그때 썼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하고의 예.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추리를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윤미향이가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안 그러면 손미영 씨가 예. 횡령을 했다고 그, 내가 그냥 내 닦아 써버렸다. 예, 처음에 그걸 한 거는 글로 모아갖고 예, 이제 다 공적으로 쓰기로 했는데 내 개인적으로 막 일이 좀 있어서 돈 쓸 일이 있어서 닦아 써버렸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영미 씨가 그렇죠. 그러면 사법 처리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손영미 씨는 말 잘못하면 자기가 가고 예. 진실을 밝히면 윤미향이가 가니까 예. 윤미향이하고 자기 중에 어떻게 지금 선택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검찰에 가서 나는 구경도 못해서 예. 계좌가 다 썼어. 나한테는 네. 돈 80 말고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예. 그 통장은 그냥 이름만 통장으로 네. 빌려준 겁니다. 예. 그거 가서 물어보시오. 이제 일이 되면 이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남남 되는 거죠. 윤미향은 이제 횡령의 문제가 생기는 예, 거죠. 그 문제는 또 변명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지 통장에 지가 받은 부분은 어떻게 변명한다 하더라도 예. 남 통장에 받아서 그걸 지가 썼다라는 거는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꾸 그 사실을 공개하고 또 네. 윤미향은 지금 이 압박감을 많이 느꼈겠죠. 검찰에 아직 아무도 안 갔죠, 윤미향이가. 그렇죠. 아직 예. 예. 곧 이제 검찰이 부를 건데 윤미향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5일 날도 또 밤에 그게 올라오니까 예. 내가 뭐 나는 너네가 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해명이라고 예. 딱 띄우는 게. 예. 그러니까 윤미향은 급해졌을 거고 손영미 씨한테 좀 따져보자고 예. 좀 내 말대로 좀 해주라고 설득을 했겠죠. 예, 설득을 했을 그날만 가능성이 했을까요? 그 전날부터 계속 진행이 계속 했을 가능성이 많죠. 한번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는 거를 그게 쉽게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네.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이 있어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쭉 뭐 돈이 어디 갔냐 했을 때 집의 무슨 5채를 사고 팔고 네. 뭐 다른 유학을 갔고 네. 뭐 자꾸만 돈 챙길 있으면 다 챙기고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이 바라보면서 자기 회의에 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는 말을 한 거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될까요? 예. 그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야 나한테는 이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내가 바보였구나. 예.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참 소장이라는 이름과 이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역할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80만 원만 받고 생활이 왔는데 지금 이게 막판에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 헛고생했다 이런 네, 생각도 네. 들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아마 그 전날부터 집요하게 접촉을 했는데 예, 예. 이 손미영 씨가 손영미. 손영미 내가 왜 이러지? 예, 그 손영미 씨가 예, 자 이 윤 저 미양이가 예, 이제 이야기하는 예. 그런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네. 확답을 안 했으니까 토요일까지 집요하게 지금 말을 맞추자. 그러니까 전화기를 예. 차에다 놔두고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차에 놔뒀다는 거는 전화기 자체를 전화를 안 아예 그냥 받겠다는. 예. 전화 오면 그게 예. 귀찮고 예,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예. 보통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화기를 전화 받아서 굉장히 먹어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깜빡 까먹고 안 가져갔다면 금방 좀 있다가 좀 이따가 내려가서 갖고 가지러 오는 게 보통의 정상이고. 일인데 네. 알고도 안 가져간 걸 보면 전화 자체 연락을 받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 아예 목소리 듣는 것도 싫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어지니까 예, 예. 그래 급하게 파주까지 그렇게 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가 토요일 밤에 그리고 예.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만 다 내가 죽을게요 그냥.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신호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신호가 그날 뭐 아침이나 예. 그 전날 저녁 때쯤 갔을 가능성이 네. 크고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이가 저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어디 딴데 예. 인터뷰로 등장을 한다든지 예. 그리 되면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내부적 거의 지금 모순이 예.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입장에서는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요하게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손흥민 씨를 예.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 예. 그 마포에 거기에 있지 않고 예. 파주 거의 1년 동안 거의 가지 않던 자기 집에 가서 또 술도 마셨다고 예, 술도 마셨던 걸로 돼 있거든요.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소장으로서 일을 보자면 거의 할머니를 하루 종일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포에 그걸 비우기가 예. 거의 어려운데 예.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만둬 버릴란다 네. 하면서 이제 그만둔다라는 의미로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나는 나 밑에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갈 때는 내 집이라고 있는 데를 예. 갈 수밖에 없다. 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윤미향이가 예. 계속 그냥 스토커처럼. 전화를 돌리고 예. 또 뭐 갔겠죠. 네. 전화를 안 받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연남동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예. 저쪽 가버리고.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연남동 신태에 예. 수사관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예. 쪽지가 올려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윤미향 그 보라고 이 손영미 씨가 예. 의도적으로 그 쪽지를 놔두고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내가 예. 여차하면 예. 여기 전화한다.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전화번호를 받으면 예. 어디 보통 그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전화번호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죠. 예, 그게 나름대로 특히 또 뭐 기분이 예. 좋은 전화번호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26일인가 예. 연남동 심태의 압수수색이 나왔죠. 예. 처음에는 예. 정의연하고 정대협에 나갔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심터에 나갔는데 검찰 수사관이 예. 이제 그 예. 안에 아줌마가 하나 있으니까 문 열어주라 하니까 변호사가 와야 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이 자기가 예. 이제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적었겠죠. 이제 죽은 네. 송 소장이.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수사관인데 이 전화로 예. 변호사한테. 너는 변호사가 직접 좀 전화하래라. 예. 그래야지 올 때까지 우리 못 기다린다. 뭐 이런 네. 양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 그 쪽지를 예. 상식적이라면 그 송 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일에 대해서 겁을 먹고 예. 또 자기의 통장을 보자 하고 오라고 하면 예. 어쨌든 자기가 그 윤명이와 검사의 질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미향 씨 부부는 일부러라도 그런 거를 그 손영미 씨 입장에서는 네. 윤미향이 보지 못하게 예. 감춰버리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게 일부러 집에- 오픈해 놓고 집에서 오픈해놨다는 거는 예. 네 여차하면 예. 일로 전화할 거다 예. 뭐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자살을 시도하기 며칠 전 동안에는 엄청 크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고 윤미향 측과는 예. 트러블이 예. 계속되고 예.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게 토요일까지 굴러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예. 뭐 일반인에 불과한 예. 이제 이 손영미 씨에게 압박을 행사해서 예. 네가 날 죽이도록은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이 사람이 또 고민이 있으니까 예. 그냥 일종의 사표 내고 집으로 가버린 그런. 그랬을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10시 반에 예. 예. 그 파주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안 가잖아요. 가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급하게 간 거거든요. 뭐 만약에 거꾸로 예. 원장님이나 저나 예. 누군가가 토요일 밤에 10시 반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이거는 그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일이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그 윤미향 측에서 비서를 그 밤 시간에 토요일 날이면 쉴 저녁에 토요일 저녁 시간 쉴 시간인데 가게 한 거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몰린 거죠. 윤미향이.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가보라고 시켰겠죠. 어떻게 보면 같이 가가. 같이 갔을 예, 수도 있어요. 파주에서 단판을 짓자고 집에 예. 있으면 예. 비서가 올라갔고, 그런데 비서는 그 전후에 예.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에서 예. 이 손영미 씨 쪽에서 내가 이렇게 자꾸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예, 내가 예. 귀찮게 하지 마시오. 예, 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손영미 씨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예. 그 이쪽에서는 확신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전화 그 녹취록을 보면 기사를 보면 거의 그런 거를 자살에 대해서 거의 추정을 완전히 많이 추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파주 경찰서장이 청와대 또 파견 근무가 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쓰리 쿠션으로 그 경찰이나 이 소방서 고위층에 윤미향이가 연락을 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 바로 출동하라는 거는 위에서 떨어져 보통 있어요. 119에서 토요일 밤에 예.
그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것도 그렇게 신고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사람이 있을 텐데 문을 안 안 연다. 열린다고. 그런다고 해서 출동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정말 출동하려면 진짜 부모 자식 관계나 예, 그래서 완전히 이게- 가까운 예, 쪽에서 제가 그렇죠. 지금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 자살한다고 그랬다.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가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럴 때 경찰이 출동합니다. 개입을 하겠지만 예, 예. 이건 경찰이나 가족도 아니고 119에 출동을 해요. 그럴 때는. 근데 예. 그리고 지금 휴대폰이 어디 그 사람이 자살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치 확인까지 해서 출동을 하는데 그 녹취록의 상으로는 그렇게 출동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상의 중요한 부분을 뺐는지 아니면 윤미향이 위에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별도로 연락이 돼요. 연락을 해서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그럼 네. 그쪽에서 오히려 부탁을 해가. 예, 그래도 나중에 예, 기록을 남겨야지. 예, 예. 기록이 없이 개인적으로 전화 왔는데 출동했다면 그렇죠. 이 사건이 예, 커진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예.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해서 기록용으로 차분하게 전화를 했고 연기하듯이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는 예, 이제 고위청에다가 예, 이 뭐 경찰이나 소방서 고위청에다가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 일은 그 일대로 진행되고 이거는 네. 그냥 형식적인 접수 과정이었을. 예. 그럴 가능성이 왜냐면 있다고 내용이 봐요. 굉장히 단촐하고 차분한 목소리다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는 출동 안 해요. 안 해요. 어.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일부에서는 그 윤미향의 그 쉼터 소장 예, 예. 그 이야기를 그분 사망과 관련된 미스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내일 또 2부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